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파워엔돌핀 건강전도사 김정옥 강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설경을 배경으로 정말 우리가 병을 안 걸리고 오래 사는 법 건강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설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배경으로 넣습니다. 몸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괄호로 동물식 과다 섭취도 몸에 좋지 않지만 자신의 건강에 너무 집착하는 것도 좋지 않다. 무리를 했다고 생각하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몸을 돌보고 추스리면 된다. 즐거운 마음으로 자신의 몸을 돌보고 마음의 행복을 느끼면서 오랫동안 건강한 인생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7가지 건강법. 옳은 식사, 그러니까 올바른 식사. 곡물 50%, 채소, 과일 35%, 동식물 15%. 두 번째, 좋은 물, 기상시 자고 일어났을 때 500cc 아침에 꼭 드시면 좋습니다. 2컵 분량이에요. 점심 때는 2시간 후에 2컵 이상. 그리고 세 번째, 올바른 배설. 배설이 잘 되도록, 변비가 안 생기도록 운동도 잘 하시고, 또 네 번째, 올바른 호흡법. 호흡도 잘 해야 돼요. 5번째, 적당한 운동, 격렬한 운동은 피한다. 6번째, 충분한 휴식, 수면을 취한다. 7번째, 웃음과 행복감. 웃으면 너무너무 행복해져요. 7번째가 이게 나오네요. 웃음과 행복감. 웃고 살아야 돼요. 남이 행복해지기를 기대하지 말고 내가 나를 행복할 수 있도록 항상 웃음 연습을 하고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몸속에 5가지 흐름, 혈액, 림프, 위장, 오줌, 호흡, 기의 흐름이 원활해야만이 됩니다. 엔자임, 효소 엔자임은 생명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물질입니다. 신선한 것을 먹으면 맛있다고 느끼는데 그 식품 속에 엔자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신선한 과일, 채소, 생선 등 그런 것들이 엔자임이 풍부하죠. 신선한 식품일수록 엔자임이 많고 열을 가하거나 산화가 진행될수록 엔자임이 줄어듦. 단 곡물류 등은 가열 후 먹는 것이 좋음. 곡물류는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식품에는 생명이 깃들어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공식품은 안 좋다고 하죠. 먹는 음식의 3가지 땅에서 만들어지는 것, 곡물, 채소, 과일, 해조류 등 엔자임이 풍부하다. 동물에서 만들어지는 것, 소, 돼지, 닭, 생선, 오징어 등 엔자임이 많음.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것, 정제염, 정제설탕, 식품 첨가물, 인공 감미료, 이런 화학적으로 만들어진 것들은 죽은 식품임. 그래서 가공 음식은 가급적은 드시지 말아야 됩니다. 다음, 곡물과 부곡물의 필수 아미노산은 거의 섭취 가능. 특히 곡물 중 현미는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대부분 함유하고 있음. 그래서 현미밥을 꼭 먹어야 좋다고 합니다. 저는 현미밥을 먹고 있으니까 자랑스럽습니다.
부곡물, 납작, 보리, 조, 수수, 메밀, 율무 등 잡곡. 보리, 납작, 보리, 조, 수수, 율무 다 먹고 있는데 메밀을 제가 밥에다는 안 넣어 먹봤는데 메밀도 한번 사서 넣어서 먹어봐야겠네요. 다음, 과일만큼 엔자임으로 가득 찬 식품은 없다. 엔자임이 풍부한 과일, 키위, 딸기, 파인애플, 바나나, 파파야 등 과일은 소화가 아주 잘 되는 식품으로 30분 만에 위에서 장에 도착. 음식 먹기 3, 40분 후, 그러니까 3, 40분 전이나 간식으로 먹으면 좋음. 아주 정말 정답이야, 이게. 음식 먹기 전에 3, 40분 전에 과일을 먹어줘야 최고 정말 200% 영양소를 섭취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식전에 못 먹었다 그러면 식사를 했다 하고 나서 드시지 마시고 뭐 1시간 이후에 그렇게 드셔야 건강에 좋은 영양소를 다 섭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식후에 먹으면 음식물과 혼합되니까 2-3시간 후에 이제 장에 도착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식전에 미리 3, 40분 전에 미리 먹고 다른 일을 하고 그리고 먹어주면 좋은데 그런 여건이 안 되면 뭐 20분 전이라도 더 드시면 더 낫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식 전에 먹으면 안 좋다고 막 그래요. 그런데 과일에 따라 달라요.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식 전에 공복에 이렇게 먹으면 사과나 뭐 바나나나 공복에 먹으면 속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한 잔 먹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콜라비나 뭐 야채 같은 거 뭐 그런 것을 한두 쪽 먹고 과일을 드시면 절대 위에도 부담이 안 가고 괜찮다고 합니다. 다음, 농축 환원 타입의 주스에는 엔자임이 전혀 없음. 수분이 없어질 때까지 졸이는 과정에서 엔자임과 비타민은 완전 소멸이 됩니다. 전체식이 좋은 이유, 껍질 부분에 항산화 물질이 집중되어 있고 기타 영양소가 풍부함. 햇빛에 말린 건조된 생선은 산화된 식품으로 좋지 않으나 멸치처럼 내장, 뼈까지 전부 먹는 식품은 예외임. 생선을 건조해서 말리고 하는 것은 더 안 좋다고 합니다. 다음, 소금. 정제된 식염은 고혈압을 유발합니다. 천일염을 고온에 구운 소금, 죽염은 좋습니다. 천일염, 염화나트륨, 마그네슘, 칼슘, 요오드 등 포함. 좋음. 정제식염, 해수에서 염화나트륨만 채취한 화학물질. 이거는 나쁨. 이거는 10번째인데요. 트랜스 지방산. 어떻게 알고 계세요? 매우 안 좋은 거죠. 식물성 기름을 고체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산화로 부패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소를 첨가하는데 이 수소와 결합하여 만들어진 지방산이 바로 트랜스 지방산입니다. 식물성 기름에 수소를 첨가해 고형으로 만든 마가린이나 쇼트닝은 완전한 트랜스 지방산입니다. 마가린, 쇼트닝 절대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일부 빵, 과자, 샐러드, 드레싱에도 트랜스 지방산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산은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늘리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킵니다.
뇌의 혈관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게 진짜 중요한 건강 교육인데 사람들은 이걸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게 참 큰 문제란 얘기죠. 11번째, 백설탕. 백설탕을 지나치게 섭취하면 체내의 칼슘이 빠져나갑니다. 백설탕은 정제 과정에서 비타민, 미네랄이 빠져나가고 산성식품이기 때문에 이것이 대량으로 몸속으로 들어오면 이를 중화하기 위해서 체내의 미네랄 성분이 사용되는데 이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칼슘입니다. 흑설탕은 약알칼리 식품으로 약알칼리 성분인 우리 몸에 좋음. 그러니까 흑설탕도 이제 오리지널 흑설탕은 좋은데 요즘에는 흑설탕이 좋다 그러니까 물을 들여갖고 하는 게 많대요. 그래서 그거를 잘 판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들인 거를 먹을 바에는 아예 흰설탕이 더 낫죠. 자, 12번째. 흰식품, 정제소금, 정제설탕, 정백곡물은 생명을 잃은 식품입니다. 발효식품 중 원재료가 식물인 발효식품은 몸에 좋음. 그 발효식품이 무엇인가? 된장, 간장, 식초, 나토 등입니다. 요구르트나 치즈는 원재료가 그러니까 동물식으로 좋지 않음. 이렇게 나왔습니다. 13번째. 마가린, 우유, 요구르트 대체식품. 마가린 대신 꿀, 메이플 시럽, 땅콩 버터, 우유 대신 두유, 요구르트 대신 김치, 두부 요구르트가 좋음. 두부 요구르트가 좋음. 그랬어요. 마가린, 우유, 요구르트 대체 식품. 저는 우유를 그래서 안 먹습니다. 그런데 우유 뭐 좋다고 먹는 사람들 많죠. 우유 대신 두유로 먹는 게 좋습니다. 14번째. 동물식을 섭취할 때의 비결. 하루 전체 식사량의 15%는 동물식으로 하되 가급적 육류보다는 어패류를 섭취하라. 85%는 곡물, 채소, 과일, 해조류 등을 섭취할 것. 체온이 사람보다 높은 동물, 소, 돼지, 닭 등을 먹은 직후 혈액을 현미경으로 보면 6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적혈구가 굳어 있는 경우가 있음. 참치, 연어 등 붉은색 생선은 단백질과 철분이 충분하나 쉽게 산화되므로 신선할 때 먹을 것. 참치, 연어 등 붉은색 생선요. 몸에 좋은데 신선한 것을 먹어야 좋다고 합니다. 오징어, 게, 문어, 새우, 조개에 함유되어 있는 타우린은 아미노산으로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림. 잘게 썰어서 꼭꼭 씹어 먹을 것.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잘 모르신 분들도 많아요. 오징어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인다라고 얘기를 아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은 그래요. 근데 오징어가 LDL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고 몸에 좋은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징어는 좋은 거예요. 15번째. 배가 고프다는 것은 건강의 척도. 규칙적인 식사를 하더라도 공복을 느끼지 않았는데 시간이 되었다고 식사하는 것은 좋은 습관이 아님 그랬어요.
건강한 위는 식후 3-4시간 지나면 소화가 다 됩니다. 위가 공복인데도 공복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위장이 약해져 있고 엔자임이 부족한 상태, 먹어도 계속 배가 고픈 것도 엔자임이 부족한 상태, 공복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 음식을 꼭꼭 씹어 먹으면 위장의 부담도 줄이고 소화 흡수가 좋아져 영양소까지 흡수됨. 저녁 식사는 잠자기 5시간 정도 전에 끝낼 것. 위에 음식이 남아있으면 이산이 역류가 일어나 폐렴, 무호흡, 증후군 등 초래 가능. 이거는 좀 힘들 것 같아. 5시간 전에 이렇게 먹는다는 게 쉽지가 않지. 일 끝나고 이렇게 남편분들 와가지고 먹고 이렇게 1-2시간 안에 자버리는데 이런 게 참 안 좋네요. 일찍 이렇게 미리 먹어주고 하는 게 좋은데요. 16번째, 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사람은 병에 걸린다. 오랫동안 식품 첨가물이 들어간 식품에 익숙해지면 원래의 미각은 파괴됨.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엔자임 요법에 기초한 식사법을 지속하면 원래의 미각, 즉 엔자임을 맛있다고 느끼는 미각이 살아남. 싫어하는 것, 맛없다고 느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좋지 않은 식품일 가능성이 많음. 17. 엔자임의 소모 막는 방법. 엔자임 부자. 건강. 엔자임은 면역력 증강, 자가 치유력, 향상 외에도 해독 작용 역할을 함. 술, 담배, 카페인, 타닌, 식품 첨가물, 병원균, 활성산소, 전자파, 스트레스 등 해독 작용과 불규칙이고 나쁜 생활로 인해 체내에서 만들어지는 독소도 해독. 18번째, 저체온인 사람이 암에 걸리기 쉽다. 엔자임이 활성화되는 온도는 37도에서 40도. 평균 체온이 낮다는 것은 면역력이 약한 상태임. 저체온 개선 방법. 올바른 식사, 충분한 휴식, 수면, 적당한 운동할 것. 운동을 꼭 할 것. 가급적 차가운 식품을 먹지 말고 따뜻한 요리나 음식을 섭취하여 몸이 차가워지지 않도록 한다. 19번째, 복식호흡. 복식호흡은 교감신경의 흥분을 억제하고 안정됐을 때 활발해지는 부교감신경을 우위로 하는 효과가 있다. 복식호흡은 부교감신경을 자극하여 면역 시스템을 활성화시켜 항병력과 면역력을 높여준다. 그래서 복식호흡을 매일 하시기 바랍니다. 20. 입으로 하는 호흡은 병으로 가는 지름길, 반드시 코로 호흡할 것 중요합니다. 입으로 하는 호흡은 면역 기능을 파괴하고 많은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코로 호흡 시 장점은 제진 작용과 미생물 등 유해한 병원균의 50 내지 80%를 제거함. 공기가 비강을 통과하는 동안 적절한 가습과 온도 조절이 이루어져 폐 등 기관이 건조되는 것과 바이러스 등 번식을
예방한다. 21. 운동은 밤보다 낮에 하는 것이 좋다. 격렬한 운동은 대량의 활성산소를 발생시켜 엔자임을 소모하게 하므로 몸에 좋지 않음. 격렬한 운동 절대 몸에 좋지 않다고 합니다. 내 몸에 맞춰서 해야 합니다. 적당한 운동은 체온을 상승시켜 엔자임을 더욱 활성화시켜 면역력을 높여줌. 적당한 운동이란 스트레칭, 산책, 팔다리 굽혀 펴기 등 할 수 있는 정도. 예를 들어서 산을 오래 몇 시간씩 타고 하는 것도 매우 안 좋답니다. 테니스를 그냥 하루 종일 몇 게임 오래 치는 것도 안 좋고, 골프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도 그렇고 다 과격한 운동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고, 한쪽 팔만 쓰는 운동은 매우 안 좋답니다. 건강에. 운동은 교감신경을 자극하므로 부교감신경이 우위가 되는 밤 시간에 하는 것은 그다지 좋지 않다. 저녁이나 밤에 하는 운동은 스트레칭 정도로 끝내고 되도록 아침에 운동을 하도록 하자. 22. 점심시간 후 낮잠이 몸에 좋은 이유. 바디 엔자임, 체내 효소. 바디 엔자임은 수면과 휴식을 취할 때 많이 만들어짐. 며칠째 수면이 부족할 경우 체력이 떨어지는 것은 엔자임의 생성과 소비의 균형이 깨지기 때문임. 피곤할 때나 졸릴 때는 5분이든 10분이든 몸을 쉬게 하자. 23. 몸속의 세포 하나하나가 기뻐하도록 하라. 행복감과 긍정적인 생각이 엔자임을 활성화시킴. 맛있다고 느끼는 것을 먹고 맛있다고 느끼는 물을 마시고 기분 좋게 배설하고 기분 좋게 운동하고 코로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피곤하면 휴식을 취하면서 마음을 항상 행복감을 채우도록 할 것. 이상입니다. 옮겨온 글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항상 행복감을 느끼게 해줘라. 행복감과 긍정적인 생각이 엔자임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내 뇌를 기쁘게 해줘야 합니다. 김정옥 강사가 항상 얘기하면서 강의하면서 말씀드리잖아요. 뇌를 항상 기쁘게 해줘야 된다고. 항상 행복하게 나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행복하지 말고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혼자 있을 때나 외롭게 있지 말고 항상 웃음 연습하고 운동하면서 감사하면서 살라고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만 해도 행복감을 느끼고 엔도르핀이 분비가 된대요. 그리고 웃으면 하하하하하 행복하다 하하하하하 이렇게 웃어줄 때 뇌가 너무너무 행복해해요. 그래서 면역세포, NK세포가 막 활발하게 운동을 해요. 그래서 내 몸속에 나쁜 세포를 소멸을 시킵니다. NK세포가. 그래서 무조건 웃음 연습하고 박장돼서 웃음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오죽하면 웃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이렇게 맨날 김정옥이가 그냥 웃음에 미쳐갖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정말 국민들한테 건강을 진실한 건강을 심어주기 위해서 웃음 치료 운동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제 마음을 정말 하나님이나 알지 누가 알겠어.
정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웃음 운동하는 거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를 않고 잘 이거 웃음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도 관심도 없고 보지도 않고 면역력 음식은 그래도 관심이 많이 있어서 뭐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웃음 치료 운동도 정말 건강하게 살고 싶으면요. 정말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를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고 이렇게 기쁘고 기분이 좋으면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진짜 건강 이 강의가 이 100세 건강 젊은 사람들도 너무나 이 소중한 건강 강의인데 젊은 사람들도 병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웃음을 싫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건강 정보를 모든 사람들이 다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웃음을 싫어하는 사람들 보면. 그래서 간절히 저는 신께 기도합니다. 다 웃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 구독자님들이 같이 함께 웃음을 너무너무 열심히 매일같이 이렇게 웃음치료 운동을 같이 틀어놓고 같이 따라서 운동도 하고 웃음 운동도 하고 같이 하면 얼마나 좋아요. 참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도움이 됐을 줄 믿습니다. 제가 얘기하면 그냥 제가 박사가 아니라고 제 말을 안 믿고 그러는데 이건 다 박사들이 다 이렇게 해서 나온 글을 체계적으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로 건강을 위해서 이거 한 5번을 들으면 정말 많은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시청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다 날마다 웃음 운동하고 일부러 웃음 연습을 해서 나를 기쁘게 해주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참 좋아요 구독을 누르셔야 김정옥 강사하고 정말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셨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